오늘 기독교통일학회 부회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았고, 원래 사회를 맡아야 할 정지웅 박사님이 감기로 대신하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두 분의 발제자와 논평자를 소개하고 두 분이 서로를 처음 아는 순간도 통해서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예정이에요. 최재덕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통한 국제관계 전문가로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활동하고 있고, 조경일 연구원은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쓴 인물이에요. 기독교통일학회는 코로나로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젊은 세대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더 활발하길 희망하며 두 분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독교계와 교육계에서 통일교육과 홍익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아쉽게도 많은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오늘 교육에서는 민주주의가 인간 중심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국제 문제와 통일 정책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재덕 교수님은 현재 국제 질서의 변화,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미중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협력 대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이야기하며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AI 시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탐구하며 북방 경제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제재가 여러 북방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쳐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북미 수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좋은 소식과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노벨 평화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요. 현재 갈등의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이슈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요. 트럼프가 비즈니스 중심으로 외교안보를 다루고 있어 전쟁 위험은 크지 않지만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미중 간의 경제 전쟁, 관세 문제로 인해 협력에서 갈등으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바이든 시대는 북한과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북방연구원 보고서에서 밝혔어요.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AI 시대 속에서 북한과의 외교, 문을 열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현재는 강한 개인이 필요하고 하드파워와 협력하는 마음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의 세력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해요. 남북 관계와 북방 경제 협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 협력이 얽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와 관련이 깊고 정치와 경제를 함께 분석해야 미국의 동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바이든 시대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미 간의 수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데 중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여러 경로가 막혀 있고 결국 러시아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간의 경쟁은 경제, AI 기술, 군사력에서 점점 더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미중 경쟁이 간단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면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대미 중심의 외교가 중요하지만 한중일 간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강조한 것처럼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한반도 평화와 연관이 깊어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최근 항주에서 느낀 건 중국은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은 2025년까지 전 세계 기술력에서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요. 한편 한국의 통일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셈법과 전략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중국의 아태 패권을 용납하지 않고 중국은 자신 중심의 세계화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연대하며 대미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고립주의로 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디아스포라 리더들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경일은 중국 전문가가 아니지만 한국의 외교와 대중관계에 대해 자신의 연구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한미일 중심의 외교가 진행 중이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것이 냉전적인 대립구도로 이어졌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동맹을 언급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진영을 강조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고 극우 세력의 등장을 설명했어요.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북중러의 협력 강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박종수 박사가 언급한 대로 러시아 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4대 강국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대중관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안보와 관련이 깊고 현대 외교는 폭넓은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최근 남북관계는 공식적인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서도 남북 간의 참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은 기술 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AI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중국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도 여전히 역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북한의 변화에 개입하지 않으면 향후 미중 갈등 속에서 레버리지를 잃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을 논의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개인의 일상 속에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어요. 현재 미국과 트럼프의 외교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중국과 북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중 패권 다툼에서 레버리지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죠. 북한은 기존의 산업 구조를 벗어나 4차 산업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단절된 만큼 한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극우 세력의 등장과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는 요즘 통일 담론을 논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제 질서를 고려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